박원순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차기 정부는 참여정부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부가 돼야 한다며 과거 참여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문재인 전 대표는 청산의 대상이지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은 어제 전북 전주를 방문해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현재 민주당에서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까지 정해놨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기득권의 줄 세우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또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기득권 해체를 요구받는 정당이라며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 세력의 기득권이 가져온 여러 문제도 분명한 청산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은 이 국정농단보다 더 중요한 일, 2017년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을 뽑는 일에 대한 뉴스를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계,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위에까지는 수상한 인물이었고요. 밑에서부터는 대선 후보들입니다. 빨라진 2017 대선 시기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맹공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전 대표야말로 청산 대상 1호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빨라지는 대선 시기와 관련된 오늘의 초대 손님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셔보겠습니다. 진짜 모시는 건 아니고 출연물로 모셨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된 오늘의 핫한 뉴스, 이번 주를 달굴 뜨거운 정치 뉴스 두 가지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대선 뉴스 전해드립니다. 박원순 시장이 작심 발언, 이른바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박 시장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당대표 시절에 친문 인사를 줄 세워서 분당이란 폐해를 낳았다. 민주당 기득권에 줄 세우기는 심각한 수준이고 다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사람까지 이미 찍어놨다는 말이 있다. 의혹제기 일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분열을 불러온 문 전 대표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지 청산 주체가 될 수 없다. 이 말을 해석하면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치 않다. 박 시장이 이렇게 맹공을 퍼봤는데 박상추 교수님,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 이건 뭡니까? 뭔가 문 전 대표가 잘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시기심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야 이거 진짜 두고는 못 보겠다라는 정의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 나름대로 전략을 문재인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인 사람으로 나가야 되겠다. 근데 이 네거티브란 것도 약간 시간 타이밍이 필요한데 네. 좀 늦었지 않느냐. 비유를 들자면 예. 기차가 한참 떠난 뒤에 막 소리 질러봤자 아무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기차가 그 기차는 막 떠나는데 왜 나를 태우고 갔느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를 아프게 만들어야지 그 효과가 박원순 시장한테 오는 건데 예. 그럼 왜 박원순 시장답지 않게 이런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가? 그 그럼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이 문 전 대표 입장에서 하나도 안 아프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1도 안 아프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은 나름대로 색깔이 있는 그 정치인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 어쩌면 서울시 한마당, 이 광화문에서 열리기 때문에 어쩌면 박원순 시장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예. 그것이 전부 다 무슨 그저 문재인 대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까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문재인 대표, 전 대표하고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두 분 오손도손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하고 서로 구애를 할 정도로. 예. 문한박. 그래서 굉장히 구애라는 표현은 조금 정치적 구애죠. 정치적 구애. 정치적 구애. 예. 안 전 대표라든가 문 전 대표가. 그래서 박원순 시장 상당히 여유스럽게 선거운동을 치러왔는데 탄핵을 갖추면서 상당히 좀 타격을 받아버렸지 않았는가 예.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 선거운동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그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은 무엇인가? 역시 우리가 소위 문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의 정말 너무나 견고한 그 예. 방어,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한계를 너무나 느끼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이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이렇게 개방성에 대해서 상당히 예. 확산이라는 이게 좀 뭔가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전 서울시장 후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것은 사실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사실은 좀 아껴둘 이야기인데 굉장히 앞서간 이야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모든 당이
문재인 대표를 도와가지고 서울시장 목까지 거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뭐 이런 전략을 이미 가졌으니까 계속 이제 밀어붙여야 되겠지만은 약간은 좀 타이밍과 방향이 좀 약간은 좀 맞지 않고 좀 안타깝습니다. 예, 박 시장의 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맹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서울시장 후보까지 정해뒀더라. 사실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을 2번 했기 때문에 뭐 3번을 하겠다는 생각이신지 아니면 대선 후보로서 견제를 하는 것인지.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특정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다고 문자 폭탄을 받고 18원 후원을 보내는 나라 만들기 위해 촛불 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극성 지지자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정치 후원금 18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욕설이죠. 이거나 먹어라. 18원을 보낸 건데 박 시장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권적 사당화, 그러니까 문재인 민주당으로는 결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페북에 맹공을 달자 박 시장의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지금 댓글들이 뜨겁게 달리고 있는데요. 뭐 박 시장의 발언에 이해가 된다라는 댓글도 있고요. 박 시장이 오버한다라는 뭐 문재인 대표 측의 발언도 있고요. 상당한 지금 댓글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 칼럼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표는 막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자체는 그러니까 물론 타이밍 말씀하셨고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말을 했다고 봅니다. 박 시장 할 말했다. 예, 왜냐하면 저 입장이 돼보세요. 18원 후원금, 원래 이제 이완영 의원부터 시작을 한 게 원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데 이제 엉뚱하게 이게 문재인 대표를 이제 비판했다는 이유로 뭐 김부겸 의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 이런 분들한테 뭐 1200개, 뭐 3000개 문자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문재인 대표 차량을 막았다는 구미의 그 박사모 사람들이 차량을 막은 거나 이 사람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박근혜와 문재인은 똑같다. 그보다 그 주변의 행태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로 적은 딱 목적이 하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꼭 미는 사람을 비판하면 무조건 나의 적이고 너는 어떤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그걸 박탈당해야 되라는 어떤 그런 압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 가서 저렇게 문자 뭐 이렇게 글을 남기고 문자 폭탄하고 18원 후원금을 하는 건데 박 시장 할 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촛불 국면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이 문재인, 이재명 2명이라 생각하고요. 가장 좀 그러니까 열심히 했지만 마이너스가 된 사람이 안철수와 박원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박탈감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지금 저렇게 댓글 폭탄은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 지적을 한다고 이걸 비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참 서글픈 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말 고민하고 작심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맹비난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입장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가 반기문은 정권교체 아니지 않느냐. 이 대목이 더 서글픈 대목인데 아니 이거 문 전 대표 좀 그래도 아니 어떻게 박 시장이 그럴 수 있느냐 한마디 해주면 좀 덧납니까? 이거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비슷했잖아요. 우리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봉화마을 갔을 때 문재인 지지자들이 안철수 대표에 봉변을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본인이 이제 지금 이렇게 박사모한테 휘둘려서는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그런 가지로 그대로 가고 있고요. 박원순 대표가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그저께도 박원순 시장 측에서 우리 논서실에 잠깐 들렸었습니다.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만났는데. 시장 측 인사들이 이제 논서실에 왔는데 정말 이 촛불 시위의 어떤 열기나 이런 거는 정말 이재명 시장이나 문재인 캠프 쪽으로 다 가고 박원순 시장은 매일 나왔습니다. 촛불이 그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제는 사실 촛불 시위대가 동력이 그지 크지 않았는데 그때도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자기한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판을 한번 흔들어 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역시 제일 센 사람을 팬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좀 팸으로써 좀 반인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고 프레임을 좀 바꿔보고는 판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얘기한 대로 타이밍이 아니에요. 타이밍이 아니고 또 이 수단도 이 SNS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이재명 시장한테 밀리는 거예요.
시간도 안 먹고 방법도 좀 적절치가 않아서 이렇게 박 시장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반향이 크지 않은 것이 굉장히 박 시장으로서는 안타까운 측면이겠죠. 지금 유태우 실장님,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일정을 밝혔어요. 어제 추미애 당대표가 설 전에 대선 후보 윤곽을 결정하겠다, 뭐 경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없고 어제도 촛불 집회 매일같이 나왔는데 왜 다 이재명 시장만 사람들이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제가 예. 만약에 지금 박 시장 옆에 있다면요. 이 워딩을 약간 조정을 했을 것 같아요. 패권적 행태는 청산돼야 될 기득권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뭐 문재인한테 공격하냐 그러면 언제 내가 문 대표 보고 그랬냐. 패권적 행태는 청산해야 될 기득권이지. 예.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 그러면은 김진 기자 같은 기자가 박근혜랑 문재인이랑 똑같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하니까 그런 건데, 어차피 아주 아름다운 경선이라는 건 어디든지 없습니다. 이번 경선은 아름답지 않다. 이든 예. 간에 어디든지 그런 게 없고 예. 얼굴 붉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이런 문제를 본인이 저 풀어야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1위 후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대를 안 하는 거 상대는 무슨 지지자들이 하고 뭐 여기들이 하니까 자기는 상대 안 할 필요조차 없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고요. 예. 좀 정정당당하게 대응이라는 게 상대의 문제 제기를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해명할 건 해명하고 반박할 건 반박해야지 이 지지자들도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나서게 되는 거죠. 무시하면 안 된다. 문재인 그렇죠. 전 문재인 대표도. 대표가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예. 한번 이제 비문연대 비슷한 이야기 했다가 크게 한번 되었지 않습니까? 안희정 지사한테 한번 크게 혼나지 그리고 않았습니까? 그때는 예. 사실은 박 시장은 조금 관망하고 있었죠. 만약에 박 시장 이럴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때 욕을 먹더라도 이재명하고 같이 스크럼을 짜는 게 맞았었어요. 그때 한번 발 뺐던 게. 근데 이제 그러면은 또 그때 계산으로는 이게 또 이재명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예. 막 계산들이 지금 막 복잡할 건데 과거에 이게 10년, 15년 전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8룡, 9룡 처음에 2인제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 대통령이 1%에서부터 시작할 때 그때 노 대통령이 한화갑, 정동영, 김근태까지 막 쪼아대가지고 패권적 기득권, 낡은 기득권 2인제에 대항하는 개혁연대를 네. 만들자고 처음에 그렇게 스크럼을 짰어요. 그게 이제 노 대통령으로서 되게 성공한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2인제 대선을 흔들고 그 나머지 중에서는 내가 제일 이렇게 해가지고 2인제 대 노무현 이렇게 돼서 2인제까지 누른 거였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그때를 벤치마킹 해야 된다면 그게 비슷해야 될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문재인 대표하고 싸우는 식으로 하면은 상대하기가 되겠습니까? 상대하기가 그게 다 힘들다. 같이 해도 예. 될까 말까인데 이재명 먼저 그다음 박원순 그리고 안희정은 또 뭐 3당 합당 이런 이야기하다 나중에는 그럼 내가 또 문재인 이게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모이면은 이제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예. 이게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선수를 뺏긴 박원순 서울시장 뭔가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대선 시계 이번엔 두 번째 대선 인물입니다. 바로 유엔 반기문 전 사무총장입니다. 즐거움은 여기서 하이파이브 채널 A. 저는 참여정부가 이룩한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폄훼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이 핵심 과제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 중요한 이 민정수석이라든지 또는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문재인 대표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다른 새로이 등장해야 할 차기 정부는 결코 참여 정부를 재현하는 그런 정권이 돼서는 안 된다. 예,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뛰어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아이디어 뱅크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본인의 이미지하고는 좀 벗어나서 매일 때립니다. 문재인 대표를 전 대표를 얼마 전에는 패권주의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기득권 바로 적폐의 오히려 청산의 대상이다라는 표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오늘은 뭐 이런 다 얘기하는 거죠. 뭐 나는 보름 나는 차오르는 초승달 문재인 전 대표는 기우는 보름달 뭐 이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당내 구조상 더불어민주당 구조상
대선 후보 경선하기가 힘들다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 분이 사실은 이제 사법시험 동기시죠. 그리고 아, 나이는 그래요?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3살 위시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예. 동기신데 한 분은 이제 지금 박원 시장은 원래 이제 검사의 나이는 길을 비슷해 보이는데 또 나이 차이가 있네요. 좀 나이가 들어져 보이시는데 예. 이제 이 박원 시장은 이제 검사의 길을 갔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변호사의 길을 예. 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박원 시장 입장에서 보면 아마 내부적 캠프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0% 정도가 이제 지지율이 나오면 그때 대선 출마선을 하겠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좀 정해놨는데 문제는 10%에 아직까지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이제 선언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10% 정도를 가져야지만 그래도 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은 이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등하고 붙겠다. 뭔가 이제 1등하고 붙어서 뭔가 좀 존재감을 과시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 그 성과를 이재명 시장이 다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박원 시장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비후보 등록이 아마 이번 설 전에 추미애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을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 시간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한 달 안에 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해야 되는데 결국은 구도 자체를 문재인은 결국 참여정부의 이익이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런 전략으로 좀 지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호남 가서도 광주 가서도 굉장히 그 열변을 토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4등도 지금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 당내 경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있죠. 또 이재명 시장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했으니까 또 안희정 지사하고 사실은 요즘에 박원순 시장하고 지지율이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최근에는 오히려 안희정 지사가 더 좀 약간 지지율이 오르는 그런 그 양상도 좀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4등이면 이거 정말 이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진짜 좀 창피한 그 성적이죠. 한때 본인이 베르스 때는 진짜 그러니까요. 높았었는데 한때 1등까지 했던 사람이 네. 여기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어찌됐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리고 시간은 지금 얼마 없단 말입니다. 어찌됐건 조기 대선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데다가 다른 사람들이 좀 머리를 깎아주면 좋은데 아무도 머리 깎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막다른 골목에 왔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를 직접 공격하면서 예. 지금 나오는 거고 공격의 포인트도 보면 그러니까 진보 세력들이 그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바로 그 대목을 지금 딱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즌2 안 된다. 왜냐하면 참여정부 후반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진보 세력 내에서도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가장 결정적인 불만이 뭐였냐면 재벌 개혁 못한 거였거든요. 그 대목을 바로 지금 치고 들어가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네. 박원순 시장이 본인은 차오르는 초승달이라고 그랬죠. 이재명 시장은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대표는 큰 나무긴 나무지만 나는 자라나는 나무고 그쪽은 성장이 멈춘 큰 나무다. 높은 나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하나는 다리고 하나는 나무일 뿐이지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경선 룰이 어떻게 되느냐도 그게 오히려 명분이 돼서 좀 어떤 상황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이게 지금 하게 되는 제가 볼 때는 경선 룰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다른 후보들이 이기기가 힘들 거예요. 어떤 걸 하든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 측도 경선 룰을 뭐 마음대로 뭐 하십시오라고 지금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형국이거든요. 예. 결국은 이게 이제 아마 이 다른 세력들이 뭔가 뭉쳐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함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기존에 있어서의 대선 후보라고 계속 있었던 분들은 능력이나 준비나 이런 거는 충분하지만 반대로 신선감이 굉장히 떨어져서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사실 기성 정치인으로 비춰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니까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만 이번 대선에서 또 나름대로 선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지금 보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는 보수 진영의 선두주자를 공격했는데 야권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후보를 향해 일격을 가했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3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라면서 나와 문재인이 오늘 함께 산책에 나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시작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지를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친문 인사를 줄 세우며 민주당 분당이라는 폐해를 낳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당 분열을 불러온 문 전 대표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지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문 전 대표가 취약지역을 삼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온 전북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의 패권주의 논란 끝에 분당을 결심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 문제에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 CES 전자쇼에서 돌아온 직후 다른 당 사정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반기문 안철수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이 신물을 느끼는 연대 시나리오에서 벗어나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표 계산해서 이기겠다는 그런 아주 저급한 수준의 시나리오는 더 이상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차기 정부는 참여정부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부가 돼야 한다며 과거 참여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문재인 전 대표는 청산의 대상이지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은 어제 전북 전주를 방문해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현재 민주당에서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까지 정해놨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기득권의 줄 세우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또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기득권 해체를 요구받는 정당이라며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 세력의 기득권이 가져온 여러 문제도 분명한 청산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은 이 국정농단보다 더 중요한 일, 2017년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을 뽑는 일에 대한 뉴스를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기에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위에까지는 수상한 인물이었고요. 밑에서부터는 대선 후보들입니다. 빨라진 2017 대선 시기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맹공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전 대표야말로 청산 대상 1호다. 이렇게 정말로 이거 진짜 두고는 못 보겠다라는 정의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 나름대로 전략을 문재인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인 사람으로 나가야 되겠다. 근데 이 네거티브란 것도 약간 시간 타이밍이 필요한데 네. 좀 늦었지 않느냐. 비유를 들자면 기차가 한참 떠난 뒤에 막 소리 질러봤자 아무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기차가 그 기차는 막 떠나는데 왜 나를 태우고 갔느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를 아프게 만들어야지 그 효과가 박원순 시장한테 오는 건데 그럼 왜 박원순 시장답지 않게 이런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가? 그럼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이 문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아프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1도 안 아프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은 나름대로 색깔이 있는 그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 어쩌면 서울시 한마당 이 광화문에서 열리기 때문에 어쩌면 박원순 시장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무슨 그저 문재인 대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까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문재인 대표, 전 대표하고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두 분 오손도손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하고 서로 구애를 할 정도로. 문안박. 그래서 굉장히 구애라는 표현은 조금 정치적 구애죠.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빨라지는 대선 시기와 관련된 오늘의 초대 손님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셔보겠습니다. 진짜 모시는 건 아니고 출연물로 모셨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된 오늘의 핫한 뉴스, 이번 주를 달굴 뜨거운 정치 뉴스 두 가지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대선 뉴스 전해드립니다. 박원순 시장이 작심 발언, 이른바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박 시장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당대표 시절에 친문 인사를 줄 세워서 분당이란 폐해를 낳았다. 민주당 기득권에 줄 세우기는 심각한 수준이고 다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사람까지 이미 찍어놨다는 말이 있다. 의혹제기 일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분열을 불러온 문 전 대표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지 청산 주체가 될 수 없다. 이 말을 해석하면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치 않다. 박 시장이 이렇게 맹공을 퍼봤는데 박상추 교수님,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 이건 뭡니까? 뭔가 문 전 대표가 잘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시기심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을 2번 했기 때문에 뭐 3번을 하겠다는 생각이신지 아니면 대선 후보로서 견제를 하는 것인지.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특정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다고 문자 폭탄을 받고 18원 후원을 보내는 나라 만들기 위해 촛불 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극성 지지자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정치 후원금 18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욕설이죠. 이거나 먹어라. 18원을 보낸 건데 박 시장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권적 사당화, 그러니까 문재인 민주당으로는 결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페북에 맹공을 달자 박 시장의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지금 댓글들이 뜨겁게 달리고 있는데요. 뭐 박 시장의 발언에 이해가 된다라는 댓글도 있고요. 박 시장이 오버한다라는 뭐 문재인 대표 측의 발언도 있고요. 상당한 지금 댓글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 칼럼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표는 막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자체는 그러니까 물론 타이밍 말씀하셨고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말을 했다고 봅니다. 박 시장 할 말했다. 네, 왜냐하면 저 입장이 정치적구에 예. 안 전 대표라든가 문 전 대표가 그래서 박원순 시장 상당히 여유스럽게 선거운동을 치러왔는데 탄핵을 갖추면서 상당히 좀 타격을 받아버렸지 않았는가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 선거운동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그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은 무엇인가? 역시 우리가 소위 문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의 정말 너무나 견고한 그 방어,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한계를 너무나 느끼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이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이렇게 개방성에 대해서 상당히 확산이라는 이게 좀 뭔가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전 서울시장 후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것은 사실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사실은 좀 아껴둘 이야기인데 굉장히 앞서간 이야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모든 당이 문재인 대표를 도와가지고 서울시장 목까지 거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뭐 이런 전략을 이미 가졌으니까 계속 이제 밀어붙여야 되겠지만은 약간은 좀 타이밍과 방향이 좀 약간은 좀 맞지 않고 좀 안타깝습니다. 박 시장의 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맹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서울시장 후보까지 정해뒀더라.